서울 목동의 40평 아파트 거실에 5월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병조는 소파에 앉아 딸 정희가 내어준 차를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강릉의 바다가 보이던 전원주택과는 사뭇 다른 회색빛 아파트 단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재미있어 하니까 할아버지도 기뻐. 이병조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런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했거든요. 저녁 무렵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이병조는 혼자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봤어요. 서울에서 눈치만 보며 지냈던 날들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여보세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태식이었습니다. 태식이 형. 병조야, 어떻게 지내? 책방은 잘 되고 있어? 네, 정말 좋아요. 동네 아이들이 매일 와서 책도 읽고 동화도 읽어달라고 하고. 그거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하니까 얼마나 좋아. 민태식의 목소리에는 흐뭇함이 묻어났어요. 형 말씀이 맞았어요. 여기서는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 그게 진짜 사는 거야. 그런데 딸은 뭐라고 하더냐? 처음에는 연락이 자주 왔는데 요즘은 뜸해졌어요. 그럴 줄 알았어. 돈줄이 끊기니까 관심도 없어지는 거지. 민태식의 말에 이병조는 쓸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형. 이제는 기대하지 않아요. 대신 진짜 소중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뭐? 여기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이 저를 정말 좋아해줘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요. 이병조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이병조는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75년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에게서 받지 못했던 진짜 사랑을 이제는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에게서 받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이병조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이 찾아올 생각에 벌써 마음이 설렜습니다. 바다 책방을 연지 2달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4시쯤 이병조가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있을 때 책방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 정희의 목소리에 아이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정희와 박재영이 서 있었습니다. 아, 정희야. 재영이도. 이병조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예전 같으면 반가워서 달려갔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내일 또 올게요.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 책방을 나갔어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정희는 책방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아이들이 앉았던 자리에는 동화책들이 펼쳐져 있었고 한쪽에는 차, 우리는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다시피 책방이야. 책방요? 아버지가? 박재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돈은 얼마나 벌어요? 첫 번째 질문이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이병조는 예상했다는 듯이 웃었어요. 돈은 안 벌어.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취미요? 그럼 이 가게 임대료는 누가 내요? 내가 내지. 정희와 박재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아버지,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해요. 정희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이병조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요. 무슨 상황?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관리비며 생활비며 부담이 너무 커져서요. 박재영이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민서 학원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건 너희 일이지 내가 왜 책임져야 해? 이병조의 말에 정희는 당황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가족 아닌가요? 가족이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행을 가니? 이병조의 차가운 반문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건 그때는 상황이. 상황? 무슨 상황이 아버지보다 중요해? 이병조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민태식의 조언대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로 했거든요. 아버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정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럼 너희들이 나한테 잘했을 때는 언제니? 아버지. 정희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이 나를 진짜 가족으로 여긴 적이 있니? 아니면 그냥 돈 주는 기계 정도로 생각한 거니? 이병조의 직설적인 질문에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박재영이 말을 시작했지만 이병조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재영아, 너는 말할 자격도 없어. 내 공무원 연금 계산에서 총액까지 계산해 놓은 주제에. 박재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그건 뭐? 내가 언제 죽을지까지 계산해 놨더구나. 길어야 10년, 15년이라고 했지? 이병조의 말에 책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서울로 돌아오세요. 정희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안 돌아가. 왜요? 여기가 좋아. 여기서는 누가 내 돈을 계산하지도 않고 내가 언제 죽을지 궁금해하지도 않아. 이병조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은 나를 진짜로 좋아해줘. 돈 때문이 아니라 말이야. 그 아이들이 뭐가 중요해요? 저희가 진짜 가족인데. 박재영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진짜 가족? 이병조는 돌아서서 박재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짜 가족이 하는 게 그거니? 아버지 돈만 바라보고 아버지가 아플 때는 여행 가고. 그건. 재영아,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현금 지급기가 아니야. 이병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75년 인생에서 가장 확고한 어조였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야지. 나도 젊은 시절에 누구 도움 안 받고 살았어. 하지만 요즘 세상은 항상 어려웠어. 핑계 대지 마라. 이병조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시켰어요. 정희와 박재영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아버지 유산은? 박재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산? 이병조는 피식 웃었어요. 유산이 뭐가 있겠어. 강릉집은 주택연금으로 바꿨고 나머지 돈은 내가 살면서 다 쓸 거야. 다 써요? 그래, 다 써. 여기 책방 운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말이야. 내가 보태줬던 5억의 이자는 4%로 쳐서 매달 보내거라. 정희와 박재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이 계산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저희는? 너희들은 너희들 인생을 살아야지. 나한테 의존하지 말고. 이병조는 일어서서 차를 우리기 시작했어요. 차라도 마시고 가라. 공짜야. 하지만 정희와 박재영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희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그리고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이병조의 단호한 대답에 정희와 박재영은 체념했어요. 더 이상 설득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저희는 가봐야겠어요. 정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래, 조심히 가라. 이병조는 따뜻하게 배웅하지 않았어요.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끝까지 따라 나가서 차비라도 챙겨줬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희와 박재영이 떠난 후 책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병조는 차를 마시며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무겁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삶을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동네 아이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아까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 딸이야. 딸이요? 그럼 할아버지 가족이잖아요. 그래, 가족이지. 이병조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왜 할아버지가 슬퍼 보여요? 한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슬프지 않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이병조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해방감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이병조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마음의 짐을 덜어낸 듯한 홀가분함 때문이었습니다. 정희와 박재영이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병조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다 책방을 운영하며 지냈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단골 아이들이 오후 4시에 맞춰 찾아왔어요. 이제는 하나의 일과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책을 준비했어. 이병조는 새로 주문한 책을 꺼냈어요.
용감한 꼬마 생쥐라는 제목의 동화책이었습니다. 와, 생쥐다. 아이들이 표지를 보며 좋아했어요. 이 생쥐는 말이야, 처음에는 모든 동물들이 무서웠어. 하지만 용기를 내서 자기만의 길을 찾아간 이야기야. 이병조는 책을 읽어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이야기를 마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이병조는 혼자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요즘 들어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기대를 버리니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여보세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서야. 손녀의 목소리에 이병조는 반가워했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친구 폰으로 전화드렸어요. 왜 친구 폰으로?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지 말래서요. 민서의 말에 이병조는 씁쓸했어요. 하지만 손녀가 몰래라도 연락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안 돌아오세요? 응, 할아버지는 여기가 좋아. 저도 거기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맨날 돈 때문에 싸워요. 민서의 목소리에 시름이 묻어났어요. 민서야, 그런 일로 속상해하지 마라. 어른들 일이니까. 할아버지, 저 방학 때 진짜 거기 놀러 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아버지가 예쁜 바다도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해줄게. 정말요? 약속해요. 민서의 밝은 목소리에 이병조는 미소를 지었어요. 적어도 손녀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민서였어요. 할아버지. 토요일 오후 책방 문을 열고 민서가 뛰어들어왔어요. 교복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어떻게 여기까지? 버스 타고 왔어요. 엄마 아빠는 모르고요. 민서는 할아버지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혼자 버스 타고? 위험하잖아. 괜찮아요. 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병조는 손녀를 꼭 안아줬어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존재였거든요. 할아버지, 여기가 책방이에요? 진짜 예쁘다. 민서는 책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직접 꾸몄어. 와, 바다도 보이고.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동네 아이들한테 책도 읽어주고 어른들한테는 차도 대접하고. 돈은 안 받으세요? 응, 안 받아.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민서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여기서 행복해 보여요. 서울에 계실 때보다 훨씬. 정말? 네, 얼굴도 밝아지셨고 목소리도 더 따뜻해졌어요. 민서의 순수한 관찰에 이병조는 감동했어요. 민서야, 배고프지?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좋아요. 이병조는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줬어요. 민서는 맛있게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요즘 진짜 많이 싸워요. 무슨 일로? 돈 때문에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민서의 말을 들으며 이병조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할아버지 나쁘다고 계속 말해요. 그래도 엄마야, 민서야. 엄마를 미워하면 안 돼. 이병조는 손녀에게 말했어요. 정의가 자신을 원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인생이 있잖아요. 민서의 말에 이병조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등학생인 손녀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 손녀 민서예요. 민서가 밝게 인사했어요. 와, 진짜 손녀구나. 예쁘다. 아이들이 민서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손녀도 같이 책 읽어주세요. 그래, 민서야, 같이 해보자. 이병조와 민서는 함께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줬어요. 민서도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우와, 민서 언니 목소리 좋다. 내일도 와요. 아이들이 민서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날 밤 민서는 할아버지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이런 일 해보고 싶어요. 침대에 누우며 민서가 말했어요. 무슨 일? 할아버지처럼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행복한 일. 좋은 생각이야, 민서야. 할아버지, 제가 대학 가면 가끔씩 여기 놀러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아버지가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할아버지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자기 삶을 사시는 게. 민서의 말에 이병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서가 떠난 후 이병조는 책방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가족에게서 받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을 손녀와 동네 아이들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기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진짜 사랑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창밖으로 강릉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모습이 인생 같았습니다. 이병조는 미소를 지었어요. 75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는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문 밖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병조는 일어서서 문을 열었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바다 책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 속에서 이병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어요.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죠.